통영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도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탄소 중립,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에 걸쳐 87개 세부 사업을 추진, 6조 2,836억 원의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영시 맞춤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요구와 기후위기 및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지적되면서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통영시는 지난 10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통영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후준물환경 문성용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 2050 통영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이행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 통영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논논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발표자 하신 분도 구례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이게 배기물이었다가 이제 수산물이 되었다가 이제 자원화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통영시의 행정은 약간 어느 시점에서 물 껍데기를 바라보는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굴의 껍데기가 지금 예전에는 이게 단순화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는 물 껍데기가 배기물이었고 또 부산물 넣어서 이게 마이크를 보는데요.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통영시가 명확하게 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 껍데기를 바라볼 것인지 정책이 명확하게 다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 자체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물을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굴 껍데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 자체가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영시가 부서별로 다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중에 대해서 하나로 생각이 집중되는 정책이 아니고 흩어져 있다. 한쪽은 에너지를 강하게 써서 이게 부산물로 새롭게 처리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정책이 밀어가고 있고 한쪽은 이제 흡수원으로서의 굴 껍데기에 대해서 국가적 자원에서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정책을 통영시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외유저 의원님이 하신 그 연계에서 우리한테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통영이 70%가 이제 물 산업을 하고 있는데 배각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산업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가고 싶으니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물 배각 자체가 블록하고가 연계가 된다면 우리한테는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다른 데서 연구 사례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그걸 끌고 나가면서 연구나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물 사업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오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다면 그걸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나중에 미래에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이나 탄소 중립이 안 돼서 있을 때 피해가 아마 통영이 조금 더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영에는 지금 이런 유형이나 어떤 보고를 하고 나서 4호 국이나 과별로 어떤 실천 과제나 이런 게 전에 보니까 쫙 주어지는 것들이 있던데, 그때 제가 좀 말한 게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평가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관련가에서 그냥 중국구구식으로 어떤 부분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부분에 넘어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과제나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야만이 과별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출 건지 이 용역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직 작지만 과별로 할 수 있는 실행 과제 그리고 우리가 또 따로 할 수 있는 과제 수치화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라든지 옥상에 되었던 혹은 지금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환경과 내 기후적 팀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같이 묶어서 기후에너지 가마를 신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창원과 마찬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까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화석연료에 대한 생활 및 각종 산업에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역보고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잘 담아서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통영이 탄소 중립을 향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자연보호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배윤주, 김혜경, 최미선 의원님과를 필두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자연보호에 관한 여러가지 방안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당부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꺼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우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지금 꺼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이 나와서 우리 각 아벨로 해당되는 곳에서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해가는 이런 단계가 접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볼 때 좀 아쉬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용역이 끝나더라도 한번 우리 그 아벨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서 탄소 중립을 지키고 또 저감 대책을 가져갈 것인가를 조금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 이렇게 내놔야 된다. 수산은 수산 파트에 또 건설은 건설 파트에 또 건축은 건축 파트에 우리 여기 수송에 이제 요즘 우리 통영도 수소라는 전기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조금 내놔야 우리 통영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 기본계 그런 게 조금 나와야 된다 하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